자, 오늘은 이제 2- 수학에서 이제 6강이죠. 그래서 4단원의 4-1단원 중에 세 번째 단원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 22페이지 여기 예제 3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배운 공식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복습을 먼저 하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공식이 좀 많았죠. 내심과 외심 각각. 그래서 그걸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을 클리어해주는 채은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외심도 배웠고 내심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나요? 자, 친구들마다 좀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이렇게 내심, 외심 다 배웠으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한 번에 삼각형의 외심의 활용을 통해서 쭉 외심 복습해보고, 그리고 또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을 통해서 내심도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외심과 내심의 뜻과 성질, 그리고 어떤 내용의 활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이제 형성평가 문제까지 쭉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출발해 볼게요. 채은쌤의 실수 클리어부터 살펴보죠.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라는 거는 이제 내심이에요. 그래서 점 i가 내심일 때 얘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내심이란 뭐죠? 그래요. 각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는, 즉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심이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요, 각 두 개가 반으로 이렇게 각 하나가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이렇게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표시를 해두면은 훨씬 그림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러면 짝짝짝 이렇게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표시를 했고, 그런 다음에 사실 자, 보이지는 않지만 투명 원이 우리 친구들 눈에 보여야 돼요. 아, 안으로 접하는 내접원의 중심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로 이 내심에서부터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왜 같죠? 그렇죠.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어떤 두 삼각형의 합동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 A, 그러니까 IAD랑 자, IAF죠. 왜냐? 직각에다가 빗변 공통이죠. 거기에다가 또 얘네 둘이 같으니까 바로 RHA라고 봐도 되고, 또 얘네들이 같으니까 RHS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지금 얘랑 합동인 걸 찾아보면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삼각형 IBD는 아니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IAF다. 삼각형 IAF다.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삼각형 IB 볼게요. IBE. 얘랑 합동인 거는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IBD가 돼야 되죠? 얘 아니에요. 삼각형 IBD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각형 ICF. ICF. 얘랑 합동인 거는 얘죠. 그러니까 ICE가 돼야 되는 거죠. 자, ICE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을 잘못 짝지었어요. 자, 얘는 외심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실수 클리어 했습니다. 구분 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외심 내심을 이미 배웠지만 한 번 더 쭉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체크해 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외심과 내심에 대한 첫 복습이니까 한번 화면 잘 보시고 앞에서 쭉 배웠던 것들이죠. 외심하고 내심에 대해서 특히 여기 공식들 아주 복잡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외심하고 내심에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첫째, 외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만 주어졌을 때 내가 외심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잘 알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 변의 바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아무리 해도 조금 헷갈려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세요. 자, 외심의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 외접원이니까 자, 이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 거리 같다. 이미 다 복습하고 왔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심 한번 볼게요.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심의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각을 쪼개는 거예요. 세, 네 각의 이등분선. 우리 친구들 헷갈려갖고 세 내각의 수직 이등분선 이러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죠. 각의 수직 이등분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을 반으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또 방금 실수 클리어에서도 한번 알아봤지만 어디까지? 그렇죠.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났더니만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외심이라는 거는 이제 변을 반으로 쪼갤 거예요. 거기에다가 90도로. 그래서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면 내심은 세 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얘는 변을 반으로 쪼갰고 얘는 각을 반으로 쪼갰다. 이렇게 이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심은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데 얘는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것도 어때요? 꼭지점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바로 꼭지점, 그 다음에 변,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죠? 서로.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외심하고 내심 같이 구분지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얘네만 알면 진짜 거의 50% 이상 외심, 내심이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건 워낙 중요한 공식이어서 따로 이쪽에 우리 그 암기 노트에다가 따로 빼놨습니다. 이 공식은요. 그래서 외심의 경우는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이고요. 외심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다 똑같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여기 변과 꼭지점의 핵심이라면 내심의 경우는 각의 각, 이 두 각을 각 세 각이 이렇게 있을 때 각 세 각을 둘로 반으로 이등분한 세 내각의 이등분한 각을 이등분한 그 선을 연장했을 때 세 선이 만나는, 이등분했을 때 쭉 직진, 여기 이등분했을 때 쭉 직진, 여기 이등분했을 때 쭉 직진, 그 세 선이 만나는 교점, 그걸 내심이라고 하죠. 이 내심에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 그래서 거리란 물론 수직거리를 말하는 수직거리의 경우는 반지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과 변이죠. 각과 변. 이거는 변과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의 거리이고요. 이거는 각과 변까지 거리, 각과 변까지 거리. 이거는 변의 이등분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는 같다. 변과 꼭지점, 각과 변이죠. 특징 얻을 잘 표시하시고요. 우리 공식집에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용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점 O가 외심입니다. 점 O가 이제 외심이고, 그 다음에 점 I가 내심이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 친구들, 자, 외심에서는 세 꼭지점까지 거리 같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몇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나눠지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각각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x면 여기 x, 여기 y면 여기 y, 여기 z면 여기 z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하나씩만 골라가지고 더하면 얘가 뭐가 된다? 그렇죠. XX, YY, Z, Z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씩만 골라 더했을 때는 90도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친구들. 자, 내심이란 뭐죠? 각을 반으로 쪼갰다. 그래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X면 외심하고 달리 여기가 X죠. 판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죠?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가 Z면 여기도 Z.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공식이 되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각들이 같은지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활용 첫 번째에서 우리가 만나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둘 다 90도인 것은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외심의 경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죠.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다. 반지름의 길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같은 반지름 두 개가 똑같다는 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여기가 xx가 되고 이건 y가 되고 이건 zz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내심의 경우는 이 내각을 반으로 쪼갠 각이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xx, yy, zz란 말이에요. 여기는 xx고 y고 zz 요거 꼭 구별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90도를 하더라도 합쳤을 때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x, y, z 위치가. 두 번째에서는 이런 내용 만나봤어요. 자, 바로 첫 번째랑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외심에서부터 두 꼭지점까지만 선분을 그었어요. 그래서 얘 만나는 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은 위에 각이 몇 배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2배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각 BOC는 자, 각 A의 몇 배다? 그렇지, 2배다. 그래서 여기가 A라면 아래에는 2A가 되는 거죠. 그 여기가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내심에서는 어땠어요? 조금 외심보다는 단순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자, 각 BIC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90도에서 위에 각의 반을 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각이 A라면 얘는 90도 더하기 2분의 1A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각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공식이 요 아랫부분 요거 2번 공식이었죠. 그래서 내심일 때는 요 각을 이등분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각 BIC라고 하는 요 각은 BIC. 자, 그래서 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 각은 요 각은 삼각형의 한 외곽은요. 요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크기 합과 같다는 거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외곽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외곽.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요 바깥쪽 각. 이 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요 각과 요 각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이 요 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흑백이랑 이 하얀 거 점을 합친 여기 두 개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얘하고 얘잖아요. 합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각 BIC가 나왔죠. 점 두 개, 흰색 하나, 그리고 X각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각 BIC 각은 지금 점이 두 개, 흰색이 하나, X가 하나 이렇게 지금 네 개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점이 두 개라는 거는 각 A라는 얘기네. 각 A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각을 계산해 보면 BIC 각을 계산해 보면 이런 A 각 들어가고요. 그렇죠? A 각 들어가고 점 두 개니까. 그 다음에 흰 거 하나 X 하나잖아요. 그러면 흰 거나 X 하나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흰 거 두 개, X 두 개. 왜냐면 이게 2등분선이니까 각을 2등분한 거니까 내심은 이거의 2분의 1인 거죠, 지금. 2분의 1인 거죠. 왜냐면 이게 좀 2등분선들이잖아요. 2등분 각을 2등분한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이 180도인데 여기서 이 흰 거하고 그 다음에 X 각을 합친 거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쉽죠. 동그라미에다가 XX 합친 걸 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X 합친 걸 구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죠. 결론은 180에서 A각을 빼면 나머지 두 각을 합친 거란 말이에요. 180에서 A각을 빼면 나머지 두 각 B각과 C각을 합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B각의 절반 그리고 C각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180에서 A각을 빼면은
B각과 C각을 합친 게 나오고 이 중에 우리는 반씩 필요한 거니까 2분의 1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B각과 C각을 합친 양의 절반, B각과 C각을 합친 양의 절반, 이것과 이것을 합친 두 각을 합쳐요. B하고 C를 합쳐.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더하기 X 2개잖아요. 이렇게 합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2로 나누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반으로 나누면 동그라미와 X만 합친 각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각이죠. 점 2개 동그라미와 X를 합친 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2분의 1의 양쪽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B 플러스 C를 구하려면 180에서 A를 빼면 되죠. 180에서 A를 빼면 B 플러스 C가 나오죠. C가 나오죠. 그걸 합친 각을 반으로 나누면 정확히 이 절반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건 90도일 것이고요.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 A를 1에서 빼면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면 플러스 2분의 1 A만 남죠. 그러면 90도 하고요.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또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왜 이 A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충분히 이제 얘네들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외심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세 꼭지점까지 거리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장을 한다면 얘랑 크기가 같으니까 이 외곽, 그래서 동그리 2개가 여기가 되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얘랑 크기가 같으니까 XX라고 표시하면 바로 외곽이니까 여기가 X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각은 동그리 하나, X 하나, 아래 각은 동그리 2개, X 2개이기 때문에 2배 관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심에서는 어땠나요? 얘도 이렇게 내심하고 연결을 해보면 지금 얘네들이 각이 2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동글동글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XX가 되고 여기가 별별이라고 했을 때 자, 바로 왼쪽은 이삼각형의 외곽이니까 동그리 X,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삼각형의 외곽이니까 바로 별하고 동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씩 더해가지고 90도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동그리가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위에 각의 반이 더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친구들 이제 내심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세 번째가 뭐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자, 이 그림 말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 한번 그려줄게요. 얘가 내심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변까지의 뭐가 같아요?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삼각형을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냐?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기다가 해볼게요.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 이 내저번의 반지름이라는 거는 쪼개진 작은 삼각형의 뭐가 된다? 높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쪼개진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모아보면 이 넓이는 바로 2분의 1 AR, 이 넓이는 2분의 1 BR, 이 넓이는 2분의 1 CR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분의 1하고 R이 똑같이 다 곱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R을 앞으로 빼가지고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는 과정을 이해하면요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아니라 바로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된다? 그렇죠. 둘레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저번의 반지름하고 둘레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넓이가 주어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둘레를 구할 수 있고, 또는 넓이와 둘레를 통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지름을 안다면 또 이 내저번의 넓이나 둘레까지 구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쭉 한번 다시 흐름 잡아봤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하고 이 활용 문제는 제외하고 풀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풀려고 남겨놨는데 자, 22쪽에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교재 22페이지에 예제 3번 여기 보도록 합시다. 문제 가리고요. 이렇게 문제만 보죠. 됐나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에요. 그리고 각 OA, B가 34도, OBC가 32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해서 배웠던 하나씩 더해가지고 90도예요 라는 걸 알면 되는데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씨앗이 되는 그 개념이 바로 뭐냐? 자, 한번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화면 쭉 풀어보시고요. 됐나요? 자, 풀이과정 없이 막 답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풀이과정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라도 작게라도 있어야 되는 풀이과정이. 자, 답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24도가 되겠습니다. 24도가 되겠습니다. 자, 맞히신 분은 이제 예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예제 6번에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네, 여자가 풀고 계십시오. 자, 틀린 사람은 아까 예제 3번 해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해설 강의 갑니다. 풀이과정 안 썼으면 틀렸습니다. 오늘 반대 풀이과정이 간단하게라도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봅시다. 외심에서는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거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나와. 아, 그러니 여기 34도, 여기 34도. 여기가 32도면 여기가 32도, X면 여기가 X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싹 더해가지고 180도가 나오니까 하나씩만 더했을 때, 즉 34도랑 32도랑 각 X를 더하면 얘는 180도의 반인 90도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이들을 더하면 66도니까 90도에서 66도를 빼서 계산하면 24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4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예제 6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교재 여러분 몇 페이지인가 여기가 예제 6번이면 23페이지에 예제 6번이 되겠네요. 예제 6번. 자, 답을 좀 가려보시고요. 이렇게 문제만 놔두고 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뭐래요? 내심이래요. 그리고 BC가 이제 8cm, 여기가 DI가 3cm일 때, 자, 지금 색칠된 삼각형 I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내심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 각을 이렇게 이제 다 반으로 쪼개서 만나는 점이야. 거기에다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내심에서는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시작. 자, 화면 멈추고 풀어보세요. 다 부릅니다, 곧. 그만. 네. 정답은요. 정답은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12제곱센티미터. 자, 이 문제는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러니 거리라는 거는 이 변까지의 가장 짧은 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죠. 그러면 I에서부터 지금 A, B에 이르는 거리가 3cm라면 BC에 이르는 거리도 3cm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 쪼개진 삼각형의 높이가 3cm니까 그대로 그냥 넓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도 써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간단했죠? 그 다음에 유제 11번 가죠. 네, 이번에 문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1번, 12번 유제는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1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뭐라고요? 내심이래요.
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이고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23cm일 때 넓이를 구하라. 우리 배웠던 공식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반지름의 길이 나왔고요. 그리고 둘레 나왔고요. 넓이 구하래요. 이 세 가지 3요소에 대한 공식 바로 이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R, 그러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거기에다가 얘는 뭐냐? 되게 막 기호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삼각형의 둘레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풀어볼까요? 시작. 자, 답 맞춰보겠습니다. 그만. 이 정답은 쓰셨어요? 답 쓰시고 정답은요 23 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 답입니다. 나오셨나요? 자, 틀렸으면은 해설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고요. 맞은 사람은 이제 유제 1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12번을 또 풀고 계세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몰라요. 내가 구해야 되니까 이 ABC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2 곱하기 둘레 다 주어졌어요. 23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대로 그냥 약분만 하면 되니까 23 거기다가 제곱 센티미터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요, 그냥 무작정 이 공식을 기억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선생님이 삼각형 쪼개서 보여줬잖아요. 직접 한번 쪼개가지고 이 공식을 꼭 유도를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유제 12번 가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래요. 그리고 AB가 6, 8, 그 다음에 10, 둘레 나왔네, 둘레. 그죠? 그런 다음에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둘레를 알 수 있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라는 거는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림을 보니까. 그죠? I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지? 자, 일단 좀 고민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내접원의 반지름 나왔고 둘레라면 넓이라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선생님 문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안 나왔거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직각 삼각형인 거,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직각입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이 나왔으니 넓이가 대놓고 계산해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풀어볼까요? 시작. 자, 그만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니까 이거는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요. 네, 답을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설 보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바로 이 개념 클리어, 선생님하고 열심히 배웠던 이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8이라고 해보죠. 높이가 얼마? 6이니까. 그죠? 그럼 약분하면 4, 6, 24. 24제곱 센티미터예요. 그럼 이 넓이를 다르게도 풀 수 있다. 밑변 곱하기 높이도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공식도 있잖아요. 얘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내가 알고 싶은 x예요. 거기다가 둘레는 각각 주어졌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6 더하기 8 더하기 10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4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4 계산하면 약분해서 12가 되기 때문에 12 곱하기 x로 상큼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x는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x값이니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배웠던 개념 다시 끄집어내서 문제에 적용해봤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할게요. 첸쌤의 원포인트. 자, 외심에 활용해서요. 바로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는 사세각을 골라서 더했을 때 90도. 그리고 아랫각은 윗각의 2배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내심이라면 마찬가지. 자, 이렇게 각 하나씩 골라 더했을 때 90도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아랫각은 위에각의 2배가 아니죠. 90도에다가 위에각의 반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우리 친구 오늘의 목표는 외심과 내심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중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문제풀이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